안녕하십니까, 김주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90분간의 치열한 승부가 끝난 그라운드 위에는 승패를 떠나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팀 감독이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며 나누는 악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이자 스포츠맨십의 마지막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동남아시아 U23 챔피언십 결승전이 끝난 후 우리는 이 약속이 처참하게 깨지는 장면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제럴드 바넨버그 감독이 우리 김상식 감독에게 보인 행동은 단순히 규칙을 어긴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였고 자신의 무력함을 소리 없이 자백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볼썽사나운 행동이야말로 그가 김상식 감독에게 안겨준 마지막 선물이자 두 번째 승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경기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노에 찬 패자가 어떻게 역설적으로 승자의 위대함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는지 그 결정적 순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U23 대표팀이 적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홈팀 인도네시아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이 대회 3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죠. 이것은 앞서 김 감독이 베트남 성인 대표팀을 이끌고 미쓰비시컵 우승을 차지하며 시작된 성공 가도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동남아 축구계에 불고 있는 코리안 감독 열풍이 다시 한번 그 막강한 영향력을 입증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경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반짝이는 우승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바넨버그 감독은 베트남 선수들과는 별 문제 없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악수를 하기 위해 다가오는 우리 김상식 감독을 향해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손을 강하게 내저으며 악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는 이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단순히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의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냉정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팀이 그라운드 위에서뿐만 아니라 벤치의 지략 싸움에서도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홈팀인 인도네시아는 엄청난 국민적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손쉬운 승리까지도 예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김상식 감독은 완벽하게 짜인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견고하고 조직적인 수비로 인도네시아의 공격을 경기 내내 완벽히 무력화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읽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상식 감독이 심리전에서도 완승을 거뒀다는 점입니다. 경기 내내 논란이 됐던 테크니컬 에어리어 근처의 물병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일부에서는 스로인을 지연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시간 끌기, 일종의 침대 축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상대 벤치를 흥분시키고 냉정함을 잃게 만드는 데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바넨버그 감독은 선수들에게 집중하기보다 김상식 감독의 이 작전에 온 신경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김 감독이 파놓은 심리적 함정에 그대로 빠져버린 겁니다. 전술로는 이길 수 없고 심리전에서도 졌을 때 감독에게 남는 것은 오직 유치한 분풀이뿐입니다. 그가 악수를 거부하며 내저은 그 손짓은 결국 그의 마지막 자백인 셈입니다. 나는 그라운드 안에서는 당신을 이길 수 없으니 그라운드 밖에서라도 당신을 모욕하겠다. 바로 이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쪽이 이렇게 이성을 잃고 추태를 부리고 있을 때 과연 다른 한쪽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김상식 감독의 반응을 보시죠. 그는 상대의 무례한 도발에 맞서 언성을 높이거나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그의 표정에는 순간적인 당황스러움과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 하는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묵묵히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 순간입니다. 두 감독의 클래스 차이가 이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한쪽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조급함과 비신사적인 태도만 남았다면, 다른 한쪽에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승자의 침착함과 냉정함, 그리고 마지막 품격이 있었습니다. 승리한 자의 여유가 무엇인지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김상식 감독의 그 침묵이야말로 아마 100마디 말보다도 더 통렬하고 강력한 대답이었을 겁니다. 그는 굳이 상대의 유치한 도발에 어울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감독이 이성을 잃고 보인 그 추태 자체가 이미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 단순히 경기 스코어를 넘어 실력과 인격,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그릇 크기에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순간 김상식 감독은 단순히 한 대회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명의 명장이 갖춰야 할 품격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국격을 대표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는 철저한 분석과 전략, 즉 실력으로 승리하고, 그라운드 밖에서는 상대의 어떠한 비신사적인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품위를 지키는 강인한 정신력, 바로 이것이 승자의 품격입니다. 패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상대 감독의 행동은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전 세계에 광고한 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김상식 감독의 의연한 대처는 그의 승리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철저한 준비와 강한 정신력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동남아 축구계에 깊이 새겨지고 있는 진정한 한국 지도자의 저력입니다. 실력으로 성공을 만들어내고 어떠한 비상시적인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 강인함. 베트남은 물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조차 우리 지도자들을 존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동남아시아 축구가 반드시 곱씹어봐야 할 아주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렌바우 감독은 그날 저녁 한 번이 아니라 2번 패배한 셈입니다. 첫 번째 패배는 모두가 본 그대로 그라운드 위에서의 0대1 스코어였습니다. 이것은 기록으로 남는 명백한 패배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패배는 그보다 더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바로 스포츠맨십과 지도자로서의 품격 싸움에서의 완패였습니다. 수를 거부하는 그 행동으로 그는 김상식 감독에게 어떠한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김 감독의 의연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과 나아가 자신이 대표하는 인도네시아 축구 전체의 얼굴에 스스로 먹칠을 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좁은 속내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미숙함을 광고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때로 이 지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는 발의 기술이 아니라 머리와 심장의 문제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심리적 불안정함, 그리고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자세의 부재, 바로 박항서 감독부터 김상식 감독에 이르는 우리 한국인 지도자들이 단순히 전술을 넘어 그들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가장 고심하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상식 감독은 결국 우승 트로피와 함께 심리전에서의 완벽한 승리라는 두 개의 전리품을 모두 챙겨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나의 승리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패배한 상대의 반응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감독은 그 찰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바로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K 감독, 즉 한국인 지도자라는 브랜드의 완벽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도 이어질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설위원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